정진석 전 비서실장 맞죠? 답하세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건 사안의 성격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그는 뭐 프라이버시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닙니까? 말 못합니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고려대 동문이에요. 정진석 비서실장과 네? 고려대 동문이죠? 뭐 동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동문이잖아요. 동문이에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학번은 같죠? 네? 학번은 같죠? 학번 저보다 저희 학번 아닙니다. 2살 위든데 그럼 학번이 한 1, 2년 빠른가 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배라고 합니까? 네? 평소에 선배라고 합니까? 자주 거의 뵐 일이 없기 때문에 선배고 별 일이 없어서 더 문제입니다. 별 일이 없는데 갑자기 청문회 한다고 하니까 다리 놔주는 로비스트 역할을 한 거예요. 신성한 국회 청문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대 카르텔 소리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진석 전 비서실장도 고려대학교 출신이고 정 회장님 증인석에 계신 분도 고려대 출신이고 그거 이외에 다른 인연이 있습니까? 자, 그리고 또 오전 제 질의에서 50억 기부 약속 이행을 물었을 때 기부 안 한 사실을 뒤늦게 마지못해서 시인하면서도 월드컵 포상금을 내걸었던 말씀을 하시려고 했어요. 이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거 성격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그런 화법을 구사를 하시는구나. 근데 다른 질의에 대한 답변도 비슷한 문제가 보입니다. 기업의 기여, 현대산업개발이든 현대그룹 일가든 그런 기업 차원의 기여를 개인 기부 여부를 묻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삼고 혼동시키는 그런 화법을 구사하십니다. 기업의 스포츠 투자 환영하고 고맙게 생각하죠. 그거 부인하는 사람 여기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개인이 약속했던 기부금 문제에 대해서 어떤 변명하거나 물타기하는 수단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약속했던 거잖아요. 약속을 했으면 지키면 되는 것이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깔끔하게 인정하고 거기에 왜 기업이 자기 겁니까? 기업 돈이 쌈짓돈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기업 얘기를 왜 갖다 끌어다 붙이는지 이해가 안 되고요. 월드컵 포상금 말씀하시는데 4년 전에도 포상금 지급했어요. 그렇죠? 20억 지급했습니다. 그거 우리 정 회장님이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 현대산업개발이 20억 냈어요. 기업이 낸 거는 기업이 낸 거고 회장 개인이 뭘 하겠다고 했으면은 회장 개인 신분으로 자격으로 해야 된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제가 답답해서 물어야 될 게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선거운동 관련해서 협회 규정을 모르고 계세요. 모르는 척 하시는 것 같아요. 사선 회장 출신이 어떻게 협회의 규정을 모릅니까? 그것만으로도 회장 자격이 없죠. 협회 회장 선거 관리 규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선거할 때마다 이거 들여다보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딱 규정되어 있고 그것이 아니면 그게 누구든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20조 제4항입니다. 이걸 몰라요?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선거운동 문제가 불거지니까 불법 선거운동 문제가 불거지니까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 같아요. 심판위원장 문진희 씨 집행이사 2번이나 하고 심판위원장 2번이나 한 사람이 자기가 뭘 하면 안 되고 뭘 해도 되는지를 모른다고요? 본인의 녹취가 지상파를 통해서 동네방네 다 공개됐는데 그런데도 자기는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이 회장하고 심판위원장하고 집행이사 하니까 축구협회가 이 모양 이 꼴인 겁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안 하는 겁니다. 아까 전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자체 프로축구단이 흑자라고 하잖아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 흑자는 시민의 세금이 많게는 100억 이상씩 투입됐기 때문에 흑자라고 하는 겁니다. 1,300억이 적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체제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정몽규 회장님께서 원래 맡았던 데가 한국프로축구연맹입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정 회장님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권호갑 총재가 13년 동안 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장 밑에서 한용수라는 사람이 13년 동안 사무총장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자, 잘 13년 보십시오. 씩.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먹을 게 어디냐면요, 바로 K리그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시민축구단을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왜냐? 이분들이 갈 자리가 바로 그 자리거든요. 여기서 부회장 하다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K리그 가요. 여기서 한분 계세요. 부회장 하시다가 K리그 구단을 만듭니다. 그럼 갑니다. 그럼 그 돈을 다 누가 챙기느냐? 바로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프로야구에서 이런 심판위원장 있잖아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팬들의 등살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제가 이분이 했던 여러 사안들을 봤거든요. 어떻게 심판위원장이 되는지 프로야구는 심판이 비리를 저지르면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료 제출 안 하는데요. 미국에선 자료 제출 안 하면 그 체육협회에다가요, 지원금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최단체 지원금 있지 않습니까? 왜 의원님들이 이분들에게 자료를 달라고 구걸해야 됩니까? 주최단체 지원금 안 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미국에 유명한 예가 있습니다. 한국 똑같습니다. 일부 체육인만 해당될 텐데, 제가 보면 일본 체육인들은 특히 축구인들 그리고 암덩어리들은 항상 얘기합니다. 이분들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참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축구의 현실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대한민국 축구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많아서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자꾸 일본 얘기하시는데요. 일본에서 정신력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요. 일본이 정신력으로 축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드릴 돈을 대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많은 운동장을 만듭니다.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오타니 같은 야구 선수가 나오고 좋은 축구 선수가 나오는 겁니다. 엘리트즘이 아닙니다. 수없이 많은 애들이 땅바닥이 아니라 잔디발에서 뛰어놀게 합니다. 그게 바로 축구의 백년지 대계입니다. 이 얘기를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북중미 월드컵 증인과 같은 K리그 시민구단 대표들이 멕시코 출장 다녀왔죠? 본인도 다녀왔습니까? 저는 K리그 대표로 다녀오지 않았고요. 대한축구협회 임원 자격으로 따로 다녀왔습니다. 네, 증인과 같은 프로축구 시민구단 대표 상당수가 1인당 1,600만 원의 비즈니스석 이용하고 칸쿤에 2박 놀다 왔습니다. 선수단과 유소년 예산 부족하다면서 대표들은 호화 외유성 출장 다니고 있네요. 네, 다음 PPT 한번 주시죠. 25년에 시민구단 14곳에 1,300억 원이 넘는 혈세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 합쳐도 순이익은 27억에 불과합니다. 세금과 보조금 빼면 흑자구단이 단 한 곳도 없어요. 증인,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대표로 있는 강원FC 자료 제출 거부했죠? 할 수 있는 것은 예, 아니오를 답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자료인지가 안 냈지요? 네, 증인 본 의원이 강원도를 통해서 받은 자료조차도 법원에서 부정했죠? 강원도가 국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허위 자료 아니면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이라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증인 공공감시는 거부하고 있고 세금하고 시민세금하고 정부 지원금은 받겠다는 거잖아요. 국민들께서 당신들 호의호식하고 호화 출장단이라고 세금 주신 줄 아십니까? 연봉도 않습니다. 세금 내니까 문제 없다 이런 말이 나와요? 온갖 좋은 명분 다 붙이고 시민구단이다 유소년이다 해가면서 막 명분 붙여갖고 국민들 세금 다 닦아 써놓고 2026년 세후 최저임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죠? 본인들 얼마나 돈 많이 받는지 모르시는 거예요? 약 2,343만 원이에요. 그분들도 세금 냅니다. 그 세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나옵니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됐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도 책임의 소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말씀드릴 것은 자문료가 비상근 임원들에게 어떤 형태로 운영됐는지를 저의 사례를 들어서 빠르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재임 기간 중 했던 활동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상생 태스크포스에서 대학 지도자들의 갈등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을 했었고요. 프로축구연맹과 더불어 디비전 시스템 확대 협의 업무를 했습니다. 디지털 컨버전스 팀에서는 국제대회 준비 및 상임위원회 발족 등의 역할을 했었고요. 이때는 문체부 등도 함께 했었고요.
홈리스 월드컵과 축구협회 사이의 가교 역할을 제가 수행을 했습니다. 저는 홈리스 월드컵을 2010년부터 제가 네. 재능기부 차원에서 돕고 있고요. 간략해 주시죠. 네, 여자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업무, 대한축구협회 창립 90주년 기념 브랜드 아이덴티티 정립, FIFA 외국인 심판 강사 초빙 시의 세미나 업무, 대한축구협회 중개권료 협상 대행을 위한 법무법인 회계법인 심사, 그리고 인재 육성팀에서의 소통 업무, 각종 스폰서 기업들 관련 업무, 그리고 여자축구 및 저변 확대팀 업무, 대회 운영팀 업무, 코리아컵 및 KFA 어워즈 등의 홍보 업무, 신규 직원 채용 네. 심사, 직원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업무 등등 이러한 업무들을 저는 수행을 했었고, 협회의 어떠한 부서든 요구되는 다양한 업무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뺏어서 너무도 죄송하고요. 책임은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혜 수혜자들 역시 문진희 위원장과 최수진 부위원장의 측근들입니다. 문진희 위원장, 심판계 마피아 보스입니까? 설명할까요? 심판은 교육, 배정, 평가 세 군데로 나눠서 그걸 위원들이 누가 몰라서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저기 있는 최수진이나 지승인 자세 똑바로 하십시오. 공손하게 대답하십시오. 아까부터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 보고 위원님은 있는데 말씀하고 저는 말하지 여기는 말랍니까? 국민의 민의의 목소리를 좀 전당입니다. 다운시키세요, 여기는 국민의 그러면. 룰로 돌아가고 거기는 끼지 마시고 좀 아침부터 잠시만요. 공손하게 대답하세요. 잠시만요. 아니, 시간 멈춰 주십시오. 제 말을 들어야 할 거 아니오. 물었으면 잠깐만요. 시간 멈춰 주십시오. 네, 잠깐만요. 네, 위원님도 잠시만요. 위원장이 개입하겠습니다. 잠시만 질의 잠시만 중단해 주십시오. 증인, 증인. 네, 조계현 의원님 잠시만요. 증인. 하겠습니다. 증인의 태도와 관련해서는 저도 몇 번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증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신문의 취지와 목적에 따른 질의 방식은 위원님들이 결정한다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끼지 마십시오. 예, 이런 예. 식의 얘기로 의원님들께, 청문위원님들께 하실 수 있는 자리 아닙니다. 지금 증인 예, 알겠습니다. 한 명 한 명 국회의원 개인을 존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요. 본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간에 국민의 대표입니다. 권위를 존중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경고드립니다. 네. 네, 김재현 의원님 질의 이어가시고요. 시간 조금만 더 드리십시오. 네, 이 심판위원장이 근거 없는 양성 코스로 특정 인사 밀어주면서 네 사람 1급 심판 만들기에 몰두한다는 제보가 너무 빗발쳐서 이번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왜 카르텔 만들었습니까? 선거운동 하려고 그랬습니까? 이미 녹취 나와 있는 거 알잖아요. 계속해서 부인하고 그러면서 여기가 무슨 자기 필드인 줄 압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될 줄 알아요? 위원장과 측근들을 두고 심판계 하나회라고 그럽니다. 하나회. 장관님, 특정 감사의 심판 배정 특혜와 이전에 본 위원이 제기한 심판 대리시험 문제 포함해서 철저히 조사해 주십시오. 2024년 12월에 심판 체력 테스트 대리시험도 25년 내에 적발됐잖아요. 1년 동안 뭉갰습니다. 당신이 한 거예요? 1년 2개월째 징계 논의조차도 없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덮은 거 아닙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장관님. 화가 나서 건들 수가 없어요, 진짜로. 구린내가 납니다, 정말. 토 나와요. 감사에서 철저하게 어디 여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이상입니다. 국민을 대신해서 하고 계신 위원님들한테 인연을 매개로 해서 연락하시거나 도움을 청하신 적 있습니까? 그게 우리 증인의 청문회 준비 방식입니까? 저희는 일단 청문회 준비는 여러분들의 질의 자료 그거를 어떤 자료를 요구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했고요. 아시는 분 네? 제가 아는 분은 혹시 아는 분 있냐고 이렇게 물어본 적은 있습니다. 아는 분 있으시면
그러면 어떤 부탁을 하시려고 했습니까?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그 어떤 질문을 하실까 아니면 제가 또 미리 준비할 게 있나 이런 거 물어봤었습니다. 그 답변을 잘 하려고 그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네, 질의 이유가 있습니다. 신상 발언. 네, 윤영근 의원님. 네, 우선은 아마 제가 아까 휴대폰을 잠깐 열어본 거를 누가 이제 촬영을 한 것 같은데요. 시간을 보시면 제가 오전 질의를 마쳤고요. 그리고 오후에 청문회가 장에 오기 전에 사실은 개인적인 어떤 친분 관계가 있었는데 제가 배려를 할 수 없다, 배려를 하지 못해 미안하다, 송구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제가 문자를 보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후에 와서도 굉장히 세게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아실 겁니다. 어떤 오고 가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었고요. 이걸로 인해서 우리 청문회가 뭐가 좀 문제가 있다거나 부실했다거나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사적인 건 사적인 거고 공적인 건 공적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한 질의를 그대로 다 했고, 그것이 과연 우리 청문회장에서 지금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저는 어떤 특혜도 협회나 이런 쪽에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특혜를 받았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특혜가 아니라고요?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특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2009년 빵집에서 이 임생 그 빵집 면담으로 세상에 연봉 20억이 넘는 국가대표 감독이 임명이 됐어요. 그게 특혜가 아니에요? 아까 또 말씀드렸 본인이 그 전에 대한민국 축구 감독 클린스만 감독 이후 경질 이후 새로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공정성 시비를 걸고 그랬던 사람이 본인이 임명되는 과정 자체는 불공정의 극치 아니었어요? 저는 제가 불공정으로 감독이 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정강희 위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는 제안을 받고 수락한 사람입니다. 정혜성 위원장의 정혜성 증인. 예, 좀 시간 좀 빼주세요. 예. 정혜성 증인은 그 처음에 국가대표 선발할 때 감독 선발할 때 몇 명의 리스트업을 했습니까? 빨리 좀 해주세요. 우선 처음 시작할 때는 98명으로 시작해서 거기에 홍명보 감독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우리 국내 감독은 리그를 시작하기 없었죠? 전에 없었습니다. 왜 갑자기 홍명보 감독이 갑자기 돌아왔습니까? 누가 넣으라 그랬습니까? 국내 리그를 6개월 정도 국내 리그가 진행된 상태에서 1차에 우리가 외국 감독을 실패했을 때 그 이후에 우리 국내 감독의 우리 전력 강화 위원들이 국내 감독도 대상에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은 처음에는 대상도 아니었다 아닙니까? 국내 감독들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3명으로 압축됐을 때 네. 정몽규 회장한테 보고하고 왜 상식적으로는 그 보고한 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사퇴했어요? 아직도 못 밝히겠어요? 아니요, 그때는 그 마지막 그때 다 3명으로 어그러졌잖아요. 본인이 사퇴하고 네. 정광위원들이 회의에 출석 안 하면서 11차 전력강화위원회가 5명의 정적수도 채우지 못하는 그 위원회에서 이임생을 거기 전력강화위원도 아닌 이임생을 거기에 국가대표 감독을 선임하는 그걸 선임했다는 게 임무를 부여했다는 게 권한 없는 임무 부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파행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누구의 지시였는지 정몽규 회장의 불공정한 지시가 있었는지 김정배 회장의 월권이 있었는지 그거 좀 얘기 좀 해보세요. 아니요,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3명의 감독으로 압축이 돼서 제가 국내 감독은 홍명보 감독은 우리 국내에 있으니까 그다음에 외국 감독 2명을 일단 화상으로 면접을 대화를 통해서 저녁에 서로를 좀 알아봤는데 그 이후에 일단 3명의 그 감독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압축이 돼서 그 이후에 제가 전력강화위원들한테 어떤 그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는 거는 내가 전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 그 3명의 어떤 그 감독들을 보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정하는데 그 외국 바그너 감독 2위, 3위 거스 포획 감독을 통해서
일단 우리 홍명보 감독을 1순위로 제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일단 제가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순위, 3순위를 유럽에 가서 만나서 네, 보고 줄여주십시오. 네. 만나서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하기로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홍명보 감독은 우리 국내 감독으로서의 어떤 저 영상을 보지 않았다고 그러는데 우리 홍명보 감독이 속해 있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본인들한테는 거수기들이에요.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협회가 제왕적으로 운영된다. 독선적으로 운영된다. 정 회장 마음대로 운영된다. 이런 말 듣는 거 아닙니까? 감독 선임까지도 정 회장 마음대로 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클린스만 감독에 대해서 위약금 지불했습니까? 본인이 책임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본인 돈으로 지급했습니까? 절차가 잘못될 경우에 본인 입으로 책임진다 하지 않았어요? 절차가 잘못됐을 경우에 그 책임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한 푼이라도 지급했습니까? 그 절차가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축구협회 회장직 맡으면서 그때 당시 축구협회가 수익이 1,000억대였어요. 그때 회장 맡으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2천억, 3천억으로 늘리겠다 그렇게 말했죠. 뭐 제가 했을 때는 600억이었었고요. 지금은 뭐 두 배. 무슨 두 배예요? 두 배가 됐습니다. 이증하지 1,500억, 마시고요. 1,600억. 좀 들어보세요. 예? 그동안 늘어난 건 정부 예산만 170억 가까이 늘어났어요. 예? 뭐 본인 입으로 2천억, 3천억 늘리겠다고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 출연 아까 얘기했죠. 정준호 의원님이 2천만 원, 3천만 원 그러놓고 제대로 지원했다고요? 그리고 다른 경로로 지원했다고요? 예? 축구협회 뭐 기자들 접대하고 그리고 제가 뭐 밥 사고 그 지원한 이런 게 내역에 지원한 대해서 겁니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나중에 하시고요. 본인이 유일하게 이 사회에서 의결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회장 선거 후보자 70세 연령 자격 출마 자격을 제한하는 그 규정을 없앴더라고요. 본인의 경쟁자들을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정관 개정 아니었습니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권호갑, 허승표, 차범근, 허정무, 신문선 이분들을 나중에 경쟁할 대상들인데 이 사람들이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고 유일하게 정관 개정한 게 이거더라고요. 본인의 제왕적, 독선적 협회 운영을 계속하기 위한 정관 개정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AFC 그 규정을 따랐을 뿐입니다. AFC 규정이 지금 KFC가 따라야 될 강제 규정입니까? 오히려 피파에는 그런 규정이 없어요. 더 상급 단체인. 무슨 거짓말하고 있어요. AFC에서 그걸 강조했어요? 강요했어요? 뭐 AFC에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러니까 강제 조항이냐고요. KFC가 따라야 될. 본인이 연임을 계속하려고 정관 개정한 거 아니에요. 70세 연령으로. 뭐 70세 연령은 저도 현대가 30년 동안 대한축구협회를 이렇게 말아먹은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기여를 했어요? 홍명보 감독 네. 거대 후보라서 연임 본인이 지적해서 선임한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니요. 홍명보 감독한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이따 물어볼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홍명보 감독을 감독 선임 네. 이임생한테 그냥 보고받고 임명한 겁니까? 그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추천을 했고요. 이임생이 무슨 전력강화위원회 위원입니까? 여기 계신 자격이 없잖아요. 여기 계신 정혜성 위원장이 저한테 직접 그 홍명보 정혜성 회장 사임하고 12인의 전력강화위원회가 아닌 5명이 어떻게 이임생한테 전력강화위원도 아닌 이임생한테 감독 선임 권한을 이임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걸 묵인한 건 해당 아니에요? 말해보세요. 전력강화위원장 그 정혜성 위원장께서 저에게 1순위로 홍명보 감독을 그 추천했고요. 그 이임생 위원장은 그 추후에 다시 제가 정혜성 위원장께서 두 외국 감독도 면담한 후에 결정했으면 좋겠다. 그 사이에 사임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후속 작업을 이임생 위원장께서
그게 이임성 법적인 정당한 이사께서 법적 절차를 밟은 게 아니고 권한 없는 이임생에게 책무를 감독적인 권한을 받고 있으니까 그건 직권남용이고 권리행사 방해란 말이에요.